다 맞은 사람? 네, 바로 보죠. 20번부터 바로 볼 건데 얘 같은 경우는 86%라서 많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설한다고 생각하고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아까 전에 급했었는데 문제를 갖다가 다시 한번 쭉 보시고 뭐를 찾아보시냐면은 정답의 근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알겠죠? 그렇죠?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한 근거를 밑줄을 쳐보시든지 표시를 해보세요. 됐나요? 네, 제일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워낙에 간단했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다만 간단했지만 구조적으로 조금 중요한 거는 있었는데 바로 두 번째 문장에 It's great라는 말 있죠. 그렇죠? 요거 형광펜 별표를 갖다가 쳐놓고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이 문제는 너무 쉽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It's great라는 말 같은 경우는 질문부터 한 가지를 갖다 해보면 반어법으로 쓰인 겁니까? 아니면 진짜로 자기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반어법이었죠. 그렇죠? 그거를 조금 느낄 수가 있었어야 돼. It's great 위에다가 적어보세요. 뭐라고? 반어법이라고 적어보고 진짜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지? 그럼 질문은 이거야. 어떻게 하냐 이거지. 그렇지? 이게 지금 반어법으로 쓰이는 것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 두 가지 근거가 있는 건데 첫 번째는 이거였습니다. 제일 첫 줄에 형광펜 쳐놓으세요. We've all heard the advice에다가 형광펜 쳐놓고 이번에 6월과 9월을 갖다가 봤을 때 굉장히 좀 중요한 원래 문제 구조인데 6월과 9월에서 출제가 안 된 구조가 있어요. 두 번 연속 다 출제가 한 번도 되지 않았는데 이게 안 나올 수가 없는 구조인데 이게 안 나와서 좀 의아한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통념과 비판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시작을 갖다가 하는 어드바이스 위에다가 뭐라고 적어두시냐면은 통념 구조다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아실 거라고 믿는데 통념 구조라는 것은 뭡니까? 라고 한다면 즉 통념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딱 정의를 갖다가 내리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갖다가 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우리는 통념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이 통념 구조를 갖다가 이끌 때 방금 내가 말씀드린 정의에 따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통념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의 구조를 갖다가 제일 많이 취하냐면은 some people 이라고 쓴다든지 아니면은 many people 이라고 쓰고 some people이나 뭐 many people 같은 거를 쓴 다음에 동사 같은 경우는 뭐든지 써도 상관없지만 많이 나오는 게 say 그리고 believe, 그리고 뭐 suggest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 구조에 따르게 되면 그대로 통념 부분은 어디가 되는 거냐라고 한다면 say랑 believe랑 suggest를 갖다가 쓰니까 뒤에다가 대절을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대절 전체가 이제 다 뭐가 되는 겁니까? 통념이 딱 되겠죠. 대절 나오는 부분 전체가 다 통념의 내용에 해당되는 게 됩니다. 이렇게 아니었구나. 자, 그럼 통념의 내용을 갖다가 해당되는 부분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중요한 건 이거지, 그치? 실질적으로 통념 자체는 당연히 뭐가 될 수가 없어? 주제가 될 수가 없죠. 그럼 주제는 뭐냐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빨간색이라고 말씀을 갖다가 드렸던 통념의 내용 요 부분을 갖다가 비판하고 반박하는 부분이 바로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주제가 됩니다. 이 부분을 비판하고 반박하는 부분을 갖다가 주제라고 하는데 잘 보세요. 아주 간단한 얘기야. 기본적으로 통념 자체는 잘못된 생각이겠죠. 그렇죠? 즉 마이너스의 생각인 거야.
그리고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주장, 즉 반박하고 비판을 갖다가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플러스적인 생각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좀 일반화시켜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뭐를 일반화시켜서 얘기할 수가 있냐면 통념 구조에서 비판과 반박을 갖다가 쓰는 부분은 거의 100% 역접의 접속사를 갖다가 씁니다. but를 갖다가 쓰든지 however를 갖다가 쓰고 뭐가 나온다? 비판이나 반박의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 뒤쪽 있죠. 그래서 이번에 6월과 9월에서 같은 경우는 이게 하나도 안 나왔어요. 주의찾기 문제에서 8문제 가운데서 비판의 구조가 하나도 안 나왔고 통념의 구조가 안 나왔는데 이거 원래 단골 문제인데 안 나와서 좀 의아한데 딱 여러분들이 글을 갖다가 읽을 때 이 구조가 눈에 딱 들어와야 돼. Some people believe that, many people suggest that 이 부분 물론 글자 그대로 명시는 안 해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글자 그대로 명시는 안 하고 지금 얘처럼 많은 사람들이 충고를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낼 수는 있지만 이 문제도 딱 뭐를 느꼈어야 돼? 나 누구 찾아야 되겠다? 역접이나 반박이 나오는 부분이 어딘지 찾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작년도에는 통념 구조가 나왔는데 올해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아직까지는. 좀 이상하죠? 그렇죠? 수능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We've all heard the advice 위에다가 통념 구조 딱 적어놓고 옆에다가 뭐라고 적으시면 돼요? 반박되는 부분을 찾자 이겁니다. 그럼 아마 어렵지 않게 네 번째 줄로 딱 갈 수 있겠죠. 그렇죠? 현관펜 밑줄을 갖다가 쳐보십니다. but 현관펜 밑줄 딱 쳐놓고 이 부분이 그대로 뭐가 되겠다? but 위에다가 통념의 비판, 반박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죠. 되나요? 그래서 이 문장만 간단하게 읽어보신다라고 해도 정답을 갖다가 그대로 고를 수 있을 건데 자 구조적인 거 내가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요. 잘 봐봐. 두 줄을 갖다가 딱 내려가 봤더니 이런 말이 나와. 현관펜 쳐보세요. Studies show that. 현관펜 딱 쳐보세요. 자,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갖다가 해야 되냐면 수능 문제를 갖다가 풀어나갈 때 지금 이 studies라는 말을 갖다가 봤어요. 아니면 연구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말들을 갖다가 봤다라고 한다면은 머릿속에서 그대로 이렇게 생각했어야 돼. 어떤 생각을 갖다가 했어야 되냐? 연구가 여기서부터 당연히 뭐가 되는 거겠어? 시작이 되겠지, 그치? 여기서부터 연구가 시작이 됐으니까 어디까지가 도대체 연구에 대한 얘기인지를 갖다가 찾아야 되겠다. 즉, 연구랑 관련된 말을 갖다가 딱 보자마자 어디까지가 연구냐? 연구 얘기의 끝부분까지를 갖다가 일단 먼저 찾고 이 전체 단은 묶여서 그대로 무슨 역할을 갖다가 해야 돼? 예시와 사례 역할을 갖다 한다는 생각을 딱 해야 돼요. 알겠죠? 그쵸?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네 번째, 여섯 번째 줄쯤에 studies라는 말이 딱 나오니까 야 어디까지가 도대체 연구 얘기일까? 누나를 갖다가 빨리 굴려보면은 이거 끝까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전체 단은 예시로 묶일 테니까 주제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해됐죠? 그쵸? 정답은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장점을 갖다가 키우세요. 정답 골라낼 수 있을 겁니다. 어렵지 않았죠? 그쵸? 됐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 통념 구조를 갖다가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연구와 관련된 거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21번도 똑같이 정답의 근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자, 아까 전에 이미 우리가 한번 풀어봤기 때문에 21번을 갖다가 내가 좀 시간을 작게 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문제 유형이 21번이야. 왜냐면은 요 해에도 그랬었고 작년에도 그랬고 뭐 올해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21번 같은 유형은 없었어요. 근데 작년에는 6월 달에 요 문제 있었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같은 경우는 뭐 사바나 이야기인가 뭐 이런 거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어렵게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21번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일단 별표를 일단 쳐놓고 우리의 포인트는 이거야. 잘 들어놔야 돼. 첫째 포인트가 뭐냐면 21번 같은 유형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능 시험장에 우리가 갔었을 때 21번 같은 문제를 보고 아, 요 문제가 그때 배웠던 그런 식의 유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어야 돼. 알겠지? 그치? 그래서 아까 전에 이 문제를 갖다가 풀었을 때 당시를 갖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21번 문제를 갖다 아까 전에 우리가 40분 전에 이 문제를 갖다가 풀 때 첫 번째로 일단 뭐를 느꼈어야 되냐면 좀 당황했어야 돼. 그러니까 이 글 같은 경우는 글을 갖다 읽어나가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약간 좀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일단 받았어야 돼. 왜냐면은 뭐가 안 나오기 때문에 주장이 안 나오기 때문이야. 글쓴이가 뭔가를 갖다가 하자, 뭔가를 갖다가 하지 말자 이런 게 뭔가 딱 나와줘야지 우리 마음속에도 약간 좀 안심이 되고 아, 요까지는 뭔가 정리가 되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 글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그래서 집중하고 잘 푸셨을 거라고 내가 믿지만 그때를 갖다가 상상을 해보시면은 어떤 감정을 느꼈어야 되냐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뭔가 좀 정리가 잘 안 될 거라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21번 위에다가 일단 뭐라고 우리가 카테고리를 갖다 분류를 해볼 거냐면 글쓴이의 의견이 안 나와 있는 문장이에요. 글쓴이의 주장 혹은 글쓴이의 의견이 없다.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은 세 문장까지를 갖다가 읽어나가면 좀 당황이 시작돼야 돼. 이상하다. 세 문장이나 읽었는데 한 4줄, 5줄까지 읽었는데 계속 막 도입 얘기만 하는 것 같고 그냥 뭐 이렇게 변두리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이상한 거다라고 느꼈어야 돼요. 그러면 잘 들어. 21번 같은 유형의 문제라는 건 뭔 말인지 이해가 됐겠죠? 그렇죠? 즉 뭐가 없다라는 겁니까? 주장이 없거나 의견이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야. 그럼 바꿔서 얘기한다면 뭐밖에 없다라는 소리겠어요? 설명만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푸셨어야 되냐면 설명만을 갖다가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엄마 이거 뭐야? 징조가 안 좋은데? 이렇게 얇은 것도 풀어지나? 어쨌든 설명만을 갖다가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잘 봐봐. 아주 간단한 언어 장난 같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설명만을 갖다가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머릿속에서 딱 이렇게 생각해야 돼. 각 문장에 뭘 찾자? 소재를 갖다가 정리를 해보자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잘 봐봐. 우리가 지난 시간에 9월 모평까지 해설을 갖다가 했으니까 지난 시간 것까지 내가 아울러가지고 두 가지를 갖다가 지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 문제가 가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필기를 했으면 칠판을 갖다가 잠깐 봐보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내가 이제 뭐를 갖다가 설명해드렸냐면 9월 달 거부터 시작해서 작년 거, 재작년 3년 전까지 쭉 내가 이제 어떤 식으로 연계가 돼 있는지를 보여줬었죠. 그쵸?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3년치를 갖다가 다 봤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그거였어. 보기에 나와 있는 단어 자체가 통합해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걸 내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렇죠? 집합적이다라는 말도 썼을 것이고 세부적이다라는 말도 썼었을 겁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거랑 집합적인 걸 어떤 식으로 두 가지 갈래로 낼 수 있는지 다 설명을 해드렸어.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정리가 잘 안 돼 있다. 그럼 반드시 다시 봐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반드시 다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 문제까지를 갖다가 합쳐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 케이스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문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쓰고 있어요? 칠판을 잠깐 잘 보세요. 첫 문장을 갖다가 읽었을 때 A1이라는 게 소재가 딱 정리가 되겠지, 그치? 두 번째 문장을 읽었을 때 B1, 세 번째를 읽었을 때 C1, 네 번째를 읽었을 때 D1이야. 그럼 잘 봐. 지난주에 우리가 풀었던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나왔던 거냐면 야, A라는 거랑 B라는 거, 왜 이래 이거? A라는 거랑 B라는 거랑 C라는 거랑 D라는 게 있잖아. 그러면 정답은 어떻게 구해라?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는 야, 정답은 있잖아. 그러면 A, B, C, D를 다 합친 보기를 갖다가 골라라. 이게 지난주에 풀었던 문제였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풀었던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었어. 그게 아니라 뭐였냐면은 B1이 알고 보니까 A1 플러스 B1의 결과가 B1이었던 거야. 그리고 C1이라는 거는 알고 봤더니 C1이 아니라 A1과 B1을 합쳐가지고 만들어졌던 게 C1이었던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연쇄적이다. 이거 이제 우리가 논술적으로 같은 경우는 파생적이다라고 표현을 갖다가 하는 건데 이 문제는 뭐였냐면은 네 가지를 갖다가 합치세요가 아니라 두 번째는 실제로 뭐였다? A의 변형이었다. 이게 포인트. 무슨 말인지 되셨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정리가 돼야 돼. 정답이 될 수 있는 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네 가지를 다 포괄하고 있는 게 정답이 될 수도 있지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다? 그냥 A 자체가 소재가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글을 어떻게 정리를 해버리는 거야? 이 글은 A1에 파생되는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제목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A1과 그것의 영향 뭐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 경우일 때는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으니까 요 경우일 때 연쇄적일 때 같은 경우는 정답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A1 그리고 A1의 결과들 아니면은 A1의 효과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됐죠? 그렇죠? 귀찮더라도 필기를 갖다 해놓으세요. 저 당황하기가 쉬워. 그래서 내가 두 가지를 갖다 지금 강조를 해드렸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일단 알아차릴 수가 있어야 돼. 내가 읽는 글이 뭐다? 지금 내가 말씀드린 이런 구조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뭐예요? 뭐가 없다? 의견이 없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렇지? 글 쓰는 의견이 없고 주장이 없다라고 한다면 자 당황하지 말고 끝까지 다 읽었는데 주장이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첫 줄부터 읽어야 돼요. 근데 관점을 바꿔서 첫 줄부터 읽을 때 이번에 어떻게 하면 되겠다? 각각의 문장에 소재를 갖다가 찾자. 이랬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머릿속에 딱 두 가지가 정리가 돼야 돼. 그러면 정답은 A1부터 D1까지를 갖다가 다 포괄하는 말이 정답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A1과 A1의 효과들 이런 식으로 정답이 나올 수도 있겠다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딱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머릿속에 정리를 해놔야 돼. 21번 문제. 됐나요? 자 그럼 잘 봐봐. 아까 전에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풀었던 과정을 시뮬레이션을 갖다가 해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가 됐어야 돼. 자 일단 21번 같은 경우는 한글로 보기가 나와 있으니까 좀 만만하게 봤죠, 그렇죠? 문제 좀 쉬울 것 같아, 그치? 그런데 첫 줄부터 끝 줄까지를 갖다 다 읽고 나니까 정리가 안 됐어, 당황했어, 이거 일단 됐어야 돼. 당황을 했어야 돼. 일단 정답이 바로 안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했어야 돼? 보기를 봐야 돼 이제. 만약에 첫 줄부터 끝 줄까지를 다 봤는데 주장이 별로 안 나와. 한글 보기였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답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하자? 보기를 보자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럼 보기 5가지를 갖다 보니까 지난주에 수업 잘 들으셨으면 딱 한 가지 공통점이 보여야 되는데 내가 한번 현관편 쳐볼까요? 1번에 기여하다, 2번에 호기심을 자극하다, 3번에 필수적이다, 4번 능력 발달을 촉진한다, 5번 능력을 발달시킨다. 질문해볼까? 잘 봐봐. 머릿속에 잘 생각해보세요. 윗글을 아직 안 읽었어. 윗글을 아직 안 읽었으나 윗글의 소재는 플러스겠다 마이너스겠다? 무조건 플러스여야 돼. 이해되셨죠? 그렇죠? 내가 읽을 위의 글은 다시 한번 읽어볼 위의 글 같은 경우는 반드시 뭐를 제시해줘야 되는 거야? 해결책이라고 하는 걸 제시를 해줘야 되겠다. 이해됐죠? 그렇죠? 그러면은 해결책의 요소가 뭔지가 바로 나와 있네. 1번에 세모쳐 보세요. 뭐라고? 유아의 어디? 능력 발달, 운동 능력 발달 세모. 2번은 어디다가 세모치면 되겠어요? 정서적 교감. 그 다음에 3번 부모의 관심. 4번 주변 환경의 변화. 5번 시행착오. 자 이거 지금 언제 해야 되는 거야? 글을 다 읽었는데 한글 보기일 때도 글을 다 읽었는데 글에 대한 게 정리가 안 됐다라고 한다면 보기를 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첫 줄부터 시작해서 뭐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소재를 찾으면 돼. 알겠지? 그치? 첫 줄 다시 읽어보고 소재 딱 한 가지만 골라보세요. 첫 문장에 소재를 찾아봐. 시작. 자, 훈련을 조금 해보죠. 자, 이제 밑에 거를 보시도 글은 보지 말고 내 목소리만 잘 들어보세요. 제일 첫 번째 문장을 갖다가 요약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뭐라고 요약할 거야? 애가 뭔가 인지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부모님이 하는 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첫 줄에 여기다만 현관펜 쳐보세요. Parents are quick to inform. 딱 현관펜 밑줄. 이게 뭐가 되겠다? 소재가 되겠네. 위에다 소재 적어보고. 잘 봐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조금 중요해. 다시 절대 하나도 놓치면 안 돼.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걸. 지금 우리가 어떤 단계에 있어야 되냐면 첫 줄부터 끝 줄까지 다 읽었는데 주제가 지금 정리가 안 된 거야. 주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기 5개를 갖다가 읽고 한 문장 한 문장씩 뭘 찾자? 소재를 찾자라고 했어요. 알겠죠? 그렇죠? 자, 이 말을 잘 기억하고 두 번째 문장은 내가 읽어볼 테니까 필요 없는 부분이 어딘지를 갖다 정확하게 짚어내야 돼. 알겠지? 그치? 두 번째 문장 보세요. Parental enthusiasm for these motor accomplishments is not at all misplaced, for they are indeed milestones of development. 정확하게 필요 없는 부분 어디야? for부터지.
이해됐죠? 그렇죠? 왜? for부터는 뭐니까? 이유를 설명하는 거니까 소재 찾을 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for부터 그냥 딱 묶어놓고 필요 없다 적어놓고.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을 갖다가 읽어보니까 첫 문장을 뭐 해줬어요? 일단 요약해줬네요. 그렇죠? 현관펜 밑줄 쳐보십니다. Parental enthusiasm for this motor accomplishment에다 현관펜 쳐놓고 위에다가 뭐라고 적으시면 돼요? 첫 문장 반복 요약이지, 요건. 됐나요? 자,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문장도 내가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됐죠? 자, 그럼 내가 똑같이 질문을 갖다 해볼게요. 지금 읽었던 세 번째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현관펜 치세요라고 하는 딱 어디야? With each additional skills지. 현관펜 쳐놓으세요. 잘 봐봐. 이 네 개 단어를 갖다가 해석하면 그대로 해석이 어떻게 되냐? 각각의 추가적인 기술을 획득함에 따라서 이 뜻이야. 이때 with는 뭐뭐 함에 따라라는 접속사 as의 뜻이죠. 그러면은 아직까지 같은 경우는 못 느꼈어야 되는데 요 문장부터 약간 느꼈어야 돼. 뭐를 갖다가 느꼈어야 되냐면 잘 봐봐. 이 말 잘 들으세요. With each new 요 지금 현관펜치 문장 있죠. 요 부분을 갖다가 읽는 순간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은 뭐를 느꼈어야 되냐면 이 글이 굉장히 단계적으로 설명을 하겠다라는 걸 느꼈어야 돼. 뭔 말인지 되셨죠? 그렇죠? 이 현관펜치 주신 거 위에다가 적어보세요. 단계적 내용일 것이다. 적어보세요. 그 단계적 내용일 거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새로운 기술을 갖다가 얻어감에 따라 조건이죠, 그렇죠? 새로운 기술을 갖다가 얻어가야지 뭘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또 다른 새로운 기술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기술을 갖다가 얻어야지 또 다른 기술을 갖다가 얻어갈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이 문장의 역할이었던 거야.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요 부분이었어. 요 문장을 갖다가 읽고 뭐를 느꼈어야 되냐면 애의 발달 과정은 어떤 것이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지. 이해됐죠? 그렇죠? 그거를 요 문장에서 힌트로서 잡아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 읽어보세요. infant 시작. 됐죠? 자, 요 문장을 갖다 읽어봤을 때 그대로 느낄 수 있었을 거야. 얘는 그냥 뭐였습니까? 예시에 대한 얘기였죠. 그렇죠? 간단한 그냥 애에 대한 예시였고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coordinated 요 문장 읽어보세요. 시작. 됐나요? 자, 그러면 딱 여기다 현관펜 주시면 글 끝나야 돼. 현관펜 주세요. Coordinated reaching opens up a whole new avenue for exploration. 현관펜 밑줄. 그러면은 요 문장을 갖다가 읽었을 때 다시 한번 집에 가서 복습을 하시면서 반드시 뭐를 갖다가 느껴야 되나 시간이 없으니까 다 해석을 해드릴 수가 없는데 반드시 이 문제를 갖다가 복습하면서 뭐를 갖다가 느꼈어야 되냐면 아까 전에 with each additional skill에 해당되는 얘기가 바로 요 얘기다라는 걸 느끼셔야 돼. 알겠죠? 그렇죠? 즉 reaching이라는 것을 갖다가 하게 되면 reaching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reaching을 갖다가 하게 되면 또 다른 능력을 갖다가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됐죠? 그렇죠? 그 단계적이라는 거에 대한 얘기가 계속 이어진다라는 걸 느꼈어야 정답을 갖다 몇 번 고를 수 있겠습니까? 1번 다른 발달에 기여한다 골라낼 수 있겠죠. 됐습니까? 요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요 구조를 갖다가 반드시 집에 가서 복습을 잘 하셔야 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주장이 없거나 의견이 없다라고 한다면 뭐를 갖다가 해야 된다? 소재를 갖다가 찾아야 된다라는 거. 각각의 문장의 소재를 갖다가 찾는데 이 소재를 묶어서 생각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연역적으로 연결시켜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알겠죠? 그렇죠? 반드시 잘 시스템을 잘 잡아두시고 답 넘겨보십니다. 22번 문제도 똑같이 근거를 갖다 한번 찾아보죠. 시작. 자, 보기부터 읽어야 되겠지, 그치? 자, 보기 5가지를 갖다 다 읽었을 거라고 믿고 대번에 아마 눈에 띄었을 겁니다. 1번부터 5번까지의 특징 첫 번째는 예지. necessity, importance, problem, significance, advantage 그대로 보였죠, 그렇죠? 현관펜 말고 펜으로 네모 쳐보세요. necessity, importance, problem, significance, advantage. 그러면 그대로 딱 얘기할 수 있어야 돼. 1번과 2번과 4번과 5번은 이 글의 내용이 뭐겠다? 뭐를 하자 필요하다라는 얘기고 3번만 뭐에 대한 얘기야? 문제점에 대한 얘기다. 정리됐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글을 갖다가 읽어봤을 때 이 글의 주제가 마이너스야. 전화 생각하고 또 몇 번 내면 되는 거야? 3번 그대로 고르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치? 그럴 일이 없겠죠? 그치? 웬만하면은 플러스일 경우가 많을 텐데 4개나 지금 있으니까 그러면 현관펜 밑줄을 갖다가 치겠죠. 1번, 2번, 3번, 4번에 어디다 현관펜을 갖다가 쳐야지 현명한 사람이겠습니까? 당연히 1번은 cooperative지. 2번은 어디다 현관펜 쳐야 돼? taking the initiative. 3번은 creating false story. 4번은 remaining silent. 5번은 잘 봐. 기업의 이미지를 갖다가 높인다. 누구를 통해서? 언론 매체를 통해서. 뭐 이미지를 높인다 하셔도 상관없겠지만 나라면은 미디어에 조금 더 초점을 둘 것 같아요. 미디어가 훨씬 더 명확하니까. 그렇죠? 미디어 현관펜 쳐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률이 지금 60%대인데 이거 틀린 사람은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1번, 2번, 4번, 5번은 플러스라는 거 그대로 알 수가 있었어. 그런데 1번과 2번과 4번과 5번의 소재가 겹치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다 다른 내용이에요.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조금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정답이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야. 협동에 대한 얘기다. 정답 그대로 나오겠고, 조용히 있어라. 그 정답 나오겠고, 언론을 갖다가 통해가지고 이미지를 바꿔라. 그 정답 나오겠고, 가짜 이야기를 갖다 만들어 정답 나오는 거겠죠. 이거 왜 틀리겠습니까? 전혀 틀릴 이유가 없겠죠. 이해됐죠? 그렇죠? 그러면은 보기 5개를 갖다가 읽고 5개 소재를 머릿속에 둔 다음에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읽어 나갔어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내 질문은 이거야. 다시 내가 시간을 갖다가 드릴 테니까 요 문장에 요 소재가 딱 나오네 라고 시작되는 문장이 어딘지 찾으세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읽어보세요. 시작. 됐어요? 잘 봐봐. 이거 잘 쫓아와야 된다. 좀 빠르게 나갈 테니까 정확하게 구조 파악이 됐어야 돼. 첫 줄의 현관펜 쳐. It is a strategic and tactical mistake 현관펜 쳐. 자, 첫 문장은 뭐 얘기하겠어? 마이너스 얘기하겠죠, 그렇죠? 문제점 얘기할 겁니다. 바로 적으세요. 위에다가 mistake 위에다가 문제점 적어. 그 다음에 잘 들어. 다음 문장 읽었으면 넌 바보야. 그치? 분명히 아까 전에 21번 풀었을 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소재를 갖다가 파악한다라고 한다면은 이유는 읽을 필요가 없다. 왜? 이유는 뭐니까? 뒷받침하는 말일 테니까. 1차적으로 지금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돼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갖다가 구분하고 그 다음 문제도 소재를 찾는 거죠, 지금.
그럼 이유가 뭔지는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 문장에. 바로 형광펜 치세요. since. 그리고 위에다 적어 이유. 어떤 얘기를 갖다 하겠습니까? 두 번째 문장에서 왜 마이너스인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뭐가 됐든지 간에 이유를 설명을 해주겠죠. 그 다음에 바로 다음 문장을 갖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 형광펜 쳐. chief among these advantages. 형광펜 별표. 질문. chief 뜻이 뭐예요? 주된. advantage 뜻이 뭐야? 장점. 그러면 이 문장을 읽고서 뭘 느꼈어야 돼? 아, 얘가 바로 뭐다? 형광펜 밑줄을 칠 문장이구나. 이해되셨죠? 그렇죠? 이 문장에서 틀림없이 해결책을 갖다 제시를 할 겁니다. 그 다음 계속 보세요. 다음 문장. that leaves 할 때 that 형광펜 줄. 질문. 이 that은 누구야? 앞문장에 무엇인가? 이리지, 그치? 그럼 이 that은 역할이 뭐야? 앞문장과 이 문장은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that 위에 적으세요. 연결됨. 잘 봐봐. 머릿속에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돼. 다음 문장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This approach is appropriately termed. 이 방식은 잘 설명되어 있대. 잘 용어가 정리되어 있대. 해결책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this approach는 어떤 어프로치겠어? 방금 전에 chief among these advantages 얘기한 approach. 이랬죠. 그렇죠? 형광펜 치세요. this approach. 마찬가지로 뭔 거야? 연결되고 있어. 연결됨. 그 다음에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느낄 수 있어야 돼.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다음 문장입니다. 회사가 나무를 갖다가 훔칠 때 방금 전까지는 무슨 얘기 했었는데 이 방식은 적절하게 잘 용어 정리가 돼 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이거다. 계속 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회사가 나무를 훔칠 때. 이거 뭐 하는 거겠어요? 예시죠. 그 다음 문장 보니까 딱 뭐라고 나옵니까? 아, 누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연구에서. 두 문장은 다 뭐겠습니까? 예시죠. 그럼 형광펜 밑줄 친 문장은 당연히 어디였다라고 확신을 가졌으면 되는 거야. Chief among these advantages 얘가 정답이었던 거야. 이해됐죠? 그렇죠? 그 문장 다시 올라가서 일단 그거 예시다라는 거 빨리 표시를 해놓으세요. 느꼈어야 돼. 아까 전에 알겠지? 바보같이 문제 풀면 안 돼. 시간이 없어 지금. 됐나요? 자, 두 가지 예시를 갖다가 제시해줬다라는 거 정리가 됐으면 아까 전에 공문장 가서 형광펜 밑줄을 마저 쳐보십니다. Chief among these advantages부터 시작해서 framed까지 형광펜 밑줄. 자, 그럼 괜찮아. 아까 전에 이 문제 틀린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맞았어? 66%인데 확률상 불가능한데? 좋습니다. 똘똘한 친구들이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을 갖다가 봤었을 때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거죠. 여기서 협동이 나오냐? 아니면은 첫 이니시에이티브를 갖다가 사로잡아라. 아니면 가짜 이야기를 만드냐. 그것만 구분하면 되는 겁니다. 딱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장점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이다. 첫 번째 메시지를 장악하고 어떻게 앞으로 이야기가 만들어질지 처음 어떻게 만들어질지를 장악하는 거, 그게 바로 제일 중요한 능력이다. 당연히 뭐겠습니까? First, take the initiative에 대한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2번 골랄 수 있으면 됐습니다. 다음 23번입니다. 똑같아요. 보기 5개를 갖다가 읽어보시고 판단 내리고 어디서부터 이제 이 문장을 읽어야 되겠다. 내가 잘 읽어야 되는, 꼼꼼하게 읽어야 되는 문장이 누구다?까지 찾아보세요. 시작. 1분 30초 드리죠. 일 분 지났습니다.
자, 여러분쯤 되셨다라고 한다면 5개 보기를 갖다가 봤을 때 다음과 같이 보기 각각의 소재는 정리가 됐겠죠, 그렇죠? 표시만 해두십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내가 지금 적어드린 말들의 소재다라고 형광펜 밑줄만 쭉 쳐보세요. 되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느낄 수 있었던 거는 이것까지 느낄 수가 있었어야 돼. 내가 이제 해결책과 문제점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써볼 테니까 마음속에서 대답을 갖다가 해보세요. 1번 뭐였습니까? 정보 과부하가 어떻게 네 판단을 흐리냐? 자, 1번은 문제점이겠다, 해결책이겠다, 문제점이겠다. 동의되시죠? 그렇죠? 1번 옆에다가 문제점 딱 적어놓고 1번 보기는 정보 과부하가 나쁜 요소, 즉 문제점으로서 얘기를 갖다 해줘야 되겠고 2번을 갖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멀티태스킹에 뭐를 갖다가 할 수 있다? 너의 기억력을 갖다 높여줄 수 있다? 2번은 그럼 뭐가 되겠어? 해결책이 딱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잘 봐봐. 1번과 3번이 살짝 중요해. 잘 봐봐. 1번 다시 한번 보세요. 1번 다시 봐. 어떻게 정보 과부하가 너의 판단을 흐리니? 이게 1번이야. 3번. 어떻게 해야 정보의 범람을 막을 수 있니? 이거야. 자, 그럼 내가 두 가지 질문해 볼게요. 잘 들어봐. 첫째, 1번과 3번의 공통점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1번과 3번 둘 다 소재가 똑같다라는 거야. 그치? 정보 과부하라는 이 소재가 똑같다라는 게 첫 번째 공통점이고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라고 한다면 1번과 3번의 정보 과부하는 좋은 친구야, 나쁜 친구야? 나쁜 친구지. 이랬죠, 그렇죠? 둘 다 나쁩니다. 둘 다 나쁜데 어떻게 그러면 문제를 갖다가 풀어야 되는 거냐? 3번 같은 경우는 주장이 뭐여야 되는 거야? 해결책이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잘 봐봐. 1번과 3번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갖다가 나누는 기준은 철저하게 구조적인 역할이 돼야 돼. 즉 예를 들어서 자 칠판 보세요. 만약에 첫 문장을 갖다가 읽었는데 문제점이 나왔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읽었더니 플러스고 계속 예시야. 그럼 정답 뭐 돼야 되겠어요? 3번. 알겠지? 그치? 그 다음 잘 봐. 마이너스가 나왔어. 그리고 플러스가 나오고 계속 예시가 나오다가 마이너스가 나오고 예시가 나와. 정답 몇 번 돼야 돼? 1번. 무슨 말인지 됐죠? 그렇죠? 뭐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정보 과부하 좋은 역할을 할까 나쁜 역할을 할까 그 생각하고 있으면 바보지. 1번, 3번 둘 다 뭐니까? 정보 과부하는 나쁘다는 얘기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보기를 갖다가 분석했을 때 판단을 내렸어야 돼. 무슨 판단을 내렸어야 되냐면 좋다. 1차적으로 일단 이 글의 주제가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뭐로 끝나는지를 찾아야 되겠지. 제일 마지막에 플러스로 끝나는지 제일 마지막에 마이너스로 끝나는지 찾아야 돼, 그거를. 그리고 난 다음에 소재를 갖다가 따질 건데 1번, 3번을 가만히 보니까 두 개 같은 소재인데 마이너스까지라고 한다면 구조만 따지면 정답 나와야 되겠다라고 판단 내렸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렇죠? 4번을 갖다가 보세요. The flashing screens reduce information overload. 질문. 4번. 플러스 얘기합니까? 마이너스 얘기합니까? 정답은 둘 다야. 이게 중요해. 알겠지? 그치? 4번은 잘 봐. 질문을 던졌잖아, 제목으로. 이게 도움이 되냐? 답변을 뭐라고 할 수 있어? 응, 도움이 돼. 아니, 도움이 안 돼. 둘 다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4번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해결책과 마이너스가 둘 다 되는 얘기야. 근데 다행인 것은 뭐냐라고 한다면 누가 달라? 소재가 다른 거지. 소재가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플래싱 스크린으로. 고민할 필요 없는 거지. 그렇죠? 소재가 만약에 플래싱 스크린에서 정답은 4번인 거야, 그냥. 알겠죠? 그렇죠?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적 판단. 성공 브로커들의 비밀이다. 당연히 그러면 4번, 5번도 뭐게 되어 있습니까? 얘도 해결책에 대한 얘기인 거지. 자, 정리되셨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글을 갖다가 읽었어야 됩니다. 반드시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보기 5가지를 갖다가 읽고 그리고 지시문을 갖다가 읽는 거야. 자, 그러면은 첫 줄부터 우리가 천천히 읽어 나갈 건데 자, 제일 첫 번째 문장을 갖다가 보니까 아마 금방 느꼈을 겁니다. 이거 예시가 나온다라는 거 느끼셨어요? 느꼈죠? 그렇죠? 자, 그럼 첫 번째 문장에서 예시라고 딱 느꼈을 부분이 어디겠어? 뭐 예를 들어서 broker's desk 뭐 이 정도 딱 읽으면 아마 예시라는 거 느꼈을 겁니다. 그렇죠? 형광펜 밑줄 쳐보세요. at a broker's desk 형광펜 밑줄. 그 다음에 바로 다음 문장 보니까 딱 눈에 띄지. 누구? for example 형광펜 줄. 자, 일단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야? 글을 조망하고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다 읽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요런 말들만 보고서 다음 문장 쭉 넘어가고 있으면 됩니다. 세 번째 문장을 갖다가 보니까 딱 이렇게 나와. 잘 봐. weighing
All of these factors can take up so much of your working memory that it becomes overwhelmed. 읽는 순간 문제점이 여기서 나왔네. 느꼈죠? 그쵸? 현관펜 밑줄 치십니다. 이 문장. weighing부터 시작해서 overwhelmed까지 현관펜 밑줄 싸그리다 뭐가 되겠어? 문제점이야. 됐나요? 그 다음에 바로 다음 문장을 갖다가 보니까 나왔지. 누가 나왔어요? think of. 현관펜 밑줄. 함부로 우리가 일반화시킬 수 없지만 일반화시킬 수 있는 거 누구였어? 생각해보자, 말해보자, 상상해보자. 이건 100% 뭐다? 예시다. 그리고 상상의 얘기가 누굽니까? 브로커에 대한 얘기예요. 브로커의 책상을 갖다가 어떻게 해보자. 이 상상에 대한 얘기야. 그럼 질문을 또 던져야 되겠죠. 잠깐만 칠판 봐보세요. 아까 전에 분명히 뭐라 그랬었냐면 연구가 시작된다라는 거를 느꼈으면 누구 찾으면 되는 거야? 어디가 연구 끝이냐? 해석할 필요 없이. 왜? 이거 전체 다는 그냥 예시가 되는 거니까 주제가 안 바뀔 거란 말이야. 그럼 똑같이 생각해보자. 이거 예시가 시작된다는 거 다 알았어요. 그럼 무슨 생각했어야 되는 거야? 일단 그 다음 문장 넘어가서 예시가 이어지지 안 이어지지만 따지면 되는 거지. 그 다음 문장도 보니까 브로커 얘기야. 그럼 두 문장은 다 뭐가 되겠어요? 예시가 되겠네. 그러면 다시 어디 문장을 꼼꼼하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현관펜 밑줄 친 문장을 읽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머릿속에는 누구를 생각하면 돼? 5가지 보기를 생각하면서 그 문장 다시 읽어보면 되겠죠. 그쵸?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현관펜 친 문장을 갖다 내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보세요. 이러한 모든 요소를 갖다가 다 저울질한다라는 것은 차지한다. 너의 기억을 너무 많이 차지를 갖다가 한다. 소대 강조죠. 그래서 어떻게 돼버리게 된다? 과부하가 걸려버린다. 그리고 두 문장은 뭐라고요? 예시야. 자, 이 질문에 답변해봐. 구조적으로 이 글은 뭐로 지금 끝났어? 칠판 봐보세요. 칠판 봐보세요. 이 글의 구성은 지금 뭐였어? 기호로 표시해보면은 예시 나오다가 문제점 나오고 예시로 끝났지. 이해됐죠? 그럼 주제는 뭐야? 마이너스여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일단 누구 탈락이야? 자연스럽게 1번 탈락, 3번 탈락, 2번 탈락이고 1, 4번밖에 안 났는데 소재는 백문호자가 다 물어봐도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어요? 전부 과거에 대한 얘기지. 1번인 거죠. 이해됐어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65%였어. 세 문제가 연달아 60%대.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한 3년 동안 지금 계속해서 주제 찾기 문제가 60%대가 나온다고. 수능도 비슷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됐습니까? 잘 푸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넘겨서 31번으로 가보죠. 31번. 자, 얘도 마찬가지야. 보기 5개 있고 전략을 짜야 돼. 시작. 5개 보기 읽어보시고 전략을 짜세요. 지시문 읽지 말고 5개 보기만 읽어봐. 아, 미안. 빈칸도 읽어야 되지. 빈칸 읽고 보기 5개 읽어보세요. 머리를 잘 써야 된다. 보기를 잘 생각할수록 문제가 쉬워져. 잘 쓰세요, 머리를. 자, 그만. 자, 내가 지금 계속 세뇌시키듯이 머리를 잘 쓰라고 했는데 5가지 보기 빈칸 추론 문제뿐만 아니라 주제도 마찬가지지만 케이스를 잘 생각해봐. 조금만 집중해봐. 만약에 5개 보기가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럼 문제 어때요? 엄청 쉬워요. 그쵸? 왜? 조금이라도 뭔 얘기가 있으면 그건 정답인 거야. 그럼 반대로 겹치는 게 많아. 그럼 문제 어때요? 쉬워요. 그러니까 다 쉬운 거야, 문제가.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걸 생각을 안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에만 꽂혀가지고 같은 것만 찾아야 되겠다. 이거 같은 거 하나 없는데 큰일 났다.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같은 게 하나가 없으면 그대로 쉬운 겁니다. 그냥 뭐 A 얘기면 그대로 그냥 A가 정답인 거니까. 무슨 말인지 되셨어요?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뭐를 느꼈어야 되나?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1번에 타임 스케일이야. 내가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렸냐? 1번 보기만 읽었을 때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몰라. 근데 2, 3번을 읽어나가면서 수능과 6월과 9월은 어떻다고? 정리가 돼야 돼. 앞에 있는 보기들이. 알겠죠? 독립적인 보기가 아닙니다. 5개 보기가. 그러면 1번에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타임 스케일에다가 A라고 잡아보세요. 자, 그럼 질문은 이거야.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놀랍게도 A랑 같은 말을 갖다가 하는 게 있었어요. A라는 요 2가지 단어랑 똑같은 말이 있었어. 누구야? 5번이죠.
뭐 하는 거야? 나 혼자만 느꼈어요? 1번에 뭐래요? 시간 기준이잖아요. 1번이. 5번 보세요. 지리학적인 기간 분류. 피리어드가 타임 아니에요. 똑같은 말인 겁니다. 그래서 5번에 밑줄 치세요. Geological Period Classification이 뭐야? 이게 A야. 그러면은 그대로 느꼈어야 되는 거야. 뭐 자꾸 지 혼자 뭘 느끼냐. 보세요. 아까 보세요. 요 문제 보니까 아까 1번과 3번의 차이점이 뭐였어? 소재는 똑같은데 뿔마가 다른 거잖아. 그쵸? 그럼 얘도 보세요. 지금 1번 Time Scale of Geological Activity라는 이 말을 통째로 바꾸면 뭐라고 바꿀 수 있는 거예요? Geological Period Classification 이 말이. 근데 5번은 딱 한 가지 단어가 붙은 거지. 뭐라고? 비판.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1번과 5번은 소재가 똑같은데 뭐가 다른 거야? 만약에 그 A를 비판한다? 5번이 답이고 A를 비판을 안 해. 그냥 A가 좋대. 그럼 답이 1번인 거고.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 잘 봐봐. 이거 느낄 수 있어야 돼. 2번을 갖다가 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 글로벌 패턴이래. 질문. 글로벌 패턴과 완벽하게 반대 있는 말이 누구야? 로컬 디퍼런스. 완벽하게 반대죠. 그렇죠? 글로벌의 반대가 누구야? 로컬이야. 패턴의 뜻이 뭐예요? 정형화되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게 패턴이죠. 그 반대가 누굽니까? 디퍼런스예요. 그래서 2, 3번은 무슨 관계였던 거야? 역의 관계였던 거야. 오케이? 빨리 표시하세요. 글로벌 패턴에다가 BA라고 잡고 그 다음에 regional difference에다가 BB라고 잡아보세요. 말이 좀 이상한데 그냥 뭐 여러분 나름대로 표시하세요. 2번과 3번은 역의 관계다. 표시하고 그러면 딱 하나 4번은 뭐다? 뚱딴지다. 느꼈어야 되는 거야. 이해되시겠어요? 뭔 말인지? 문제를 이렇게 냅니다. 작년이에요. 작년. 자, 그래서 1번과 5번은 뭐다? 소재가 똑같은데 주제가 다른 거야. 오케이? 2번과 3번은 소재가 역의 관계야. 4번은 뭐야? 혼자 남아있는 친구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지시문을 갖다가 이제 보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빈칸을 갖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 빈칸 보세요. Nevertheless, blank are important for environmental geologists because they provide a way to measure human impact on the natural world. 별다를 게 없지, 그치? 빈칸에서는. 그 다음 연갑했죠? For example. 잘 봐, 잘 봐. 엄청 중요해. For example, 바로 다음 문장 연갑했죠? Likewise. 뭐가 중요하냐? 실판 보세요. 빈칸 문장을 읽었어. 그쵸? 잘 봐봐, 잘 봐. 빈칸 문장 자체는 주제지. 그러면 일반적으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여기 빈칸 문장 다음에 1번 문장과 2번 문장과 3번 문장이 있다라고 친다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와. 셋 중에 하나는 사례로 나와. 셋 중에 하나는 사례나 예시로 나와요. 두 개가 다 예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말과 같은 말을 하는 말을 한 문장을 써놓는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얘는 지금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 빈칸 다음에 두 문장밖에 없죠. 첫 문장은 누구야? 예시야. 두 번째 문장은 likewise니까 똑같이 예시겠지. 그럼 출제자가 뭘 의도한 거야? 두 예시의 공통점을 찾으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걸 느꼈어야 됩니다. 그럼 잘 봐봐, 잘 봐봐. 똑같은 설명을 하는 말이 없고 그대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제가 이런 얘기였어. 주제가 야 A는 도움이 돼. 왜냐면 B니까. 이랬죠? 빈칸 문장의 내용이 뭐였어? A는 도움이 돼. 왜냐면 B니까. 자, 그럼 내 질문은 이겁니다. 빈칸 바로 다음에 있는 예컨대라는 문장을 갖다가 읽고 딱 찾아야 돼. 여기까지가 도움이 되네. 그리고 이게 이유네. 이걸 찾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읽어보세요. 시작. For example 문장을 읽고 잘 봐봐. 이렇게 하라는 거야. 빈칸 문장의 얘기가 예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찾으라는 거야. 알겠지? 그치? 읽어보세요. 시작. 됐어요? 됐어요? 자, 조금만 집중하고. 자, 아직 우리 20분만 있으면 끝나요. 지금 12시 10분밖에 안 돼서 조금만 집중하세요. 칠판 봐보세요. 칠판 봐봐. 칠판 봐봐. 잘 봐. 예시가 구조적으로 지금 두 가지가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예시에 뭘 찾아야 돼? 공통점을 찾아야 돼. 반드시.
이런 문제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 왜냐면은 A만 뚝 떨어져서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B도 뚝 떨어져가지고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모르고 두 가지를 이렇게 딱 병치를 시켜서 봐야 아, 공통점이 이거 내가 보인단 말이야. 뭐면 이제 그냥 시킨 대로 해야 돼. 그러면 질문이 이거야. 아까 전에 빈칸 문장을 갖다가 봤을 때 무슨 얘기를 갖다 했었냐면은 도움이 되는 이유가 인간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지. 그쵸? 그럼 첫 번째 for example 문장에서 그 얘기 나오지. 그치? 자, 그럼 내가 이렇게 필기를 갖다 해볼게. 놓치면 안 된다. 잘 쫓아봐야 돼. 빈칸 문장에서 밑줄 치세요. Because they provide a way to measure human impact on the natural world. 싸그라다 밑줄 치시고. 위에다 뭐라고 적어? 인간의 영향 적으세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얘기해보세요. 머릿속에서. 바로 다음에 예컨대 문장에서 방금 내가 인간의 영향에 대한 예시가 누구예요? 팔개지 말고 졸리잖아. 팔개지 말고. 지금 바로 다음에 예컨대 문장에서 인간의 영향에 대한 예시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시 지금 드는 문장이니까. 그쵸? 어디가 예시가 돼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determine whether topsoil erosion from agriculture is too great가 인간의 영향인 거야. 무슨 말인지 됐죠? 그쵸? 농사, 이게 인간의 예시였던 거야. 밑줄 치고 인간의 영향 적으세요. 그러면은 잘 봐봐. 빈칸에 들어갈 말을 갖다 우리가 현관편을 갖다 쳐볼 건데 예시는 나왔어. 그치? 이유는 나왔어. 그럼 앞부분 읽어볼게요. 우리는 알고 싶다. 뭐를? Natural Soil Formation의 rate를 알고 싶다라고 했어. 이게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예요. rate는 비율이라는 뜻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무슨 뜻이 있어요? 속도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rate에다 적으세요. 속도. 자, 그러면 정리하실 수 있을 거야. 아까 전에 내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A랑 B를 갖다가 뚝 떨어뜨려서 보면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요 A에 해당되는 게 지금 누가 나온 거예요? rate에 해당되는 게 된 거야. 속도. 이해됐죠? 그렇죠? 그 다음 B번을 갖다가 읽어볼 건데 B번 보세요. 잘 봐봐. Understanding how climate has changed over millions of years is vital to properly assess current global warming trends. 질문. 인간의 영향에 해당되는 거 있어요? 있죠. 누구야? 펜으로 밑줄 쳐. Assess current global warming trends. 밑줄. 이게 인간의 영향이지. 그러면은 현관편 밑줄을 갖다가 쳐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어디겠어? 앞부분이지. How climate has changed over millions of years. 현관편 밑줄. 됐어요? 자, 그럼 칠판을 갖다 봐보세요. B번을 갖다가 읽어보니까 무슨 얘기가 있었냐? B번에서는 이런 얘기였어. 수백만 년 동안 기후라는 것이 어떻게 변화를 갖다가 했냐? 이게 지금 B의 얘기야. 그러면은 A만 똑 떨어뜨려서 이 문제는 쉽게 낸 거야 지금. 왜냐면은 A 요거에 딱 해당되는 보기가 없잖아. 그럼 쉬운 문제예요. 근데 B에 딱 해당되는 보기가 있으면 정답 그걸로 다 골라요 애들이.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기 5개 중에서 뭐 기후 변화, 뭐 체인지 뭐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 보기가 있으면 다 고른다고 그 정답을. 근데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봐야 돼? 예시가 지금 2개니까 지난주에 내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그렇죠? 집단선에 대한 내가 정체성 얘기할 때 기억나죠? 그렇죠? 한 가지 예시만 보면은 정답 4번으로 다 몰빵한다. 근데 앞에 있는 예시까지를 갖다가 봐야 difference를 정답으로 안 고르고 뭘 고를 수 있다 그래서 societal difference를 고를 수 있다고 했죠. 기억나세요? 나만 기억나나? 기억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야. 얘는 올해는 요 문제가 확장이 된 거예요, 9월에. 올해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요거에 해당되는 말이 9월에서는 difference란 말이 있어가지고 보기 4번에도 different란 말이 있었단 말이야. 4번 그거 다 골랐잖아요. 그쵸? 근데 이 문제 같은 거는 그렇게 안 낸 거야. 쉽게 낸 거죠. 그래서 60%대가 나온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수능에서는 어떻게 낼 수가 있냐면 야 B번 제일 마지막에 나온 예시가 수백만 년의 기후변화라는 거 네 알았냐? 그거 나도 알겠어. 그럼 보기에다 뭘 집어넣는 거야? 4번에 변화 이런 거 집어넣으면 그대로 다 고른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돼? 이 속도 그리고 수백만 년 동안의 변화 이 두 말의 공통점을 찾아내려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속도는 뭐예요? 시간으로 나눈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두 말의 공통점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무슨 말인지 됐어요? 그럼 마지막 질문은 이건 거죠. 시간을 갖다가 안다라는 게 그러면 얘는 지금 나쁘다는 얘기야? 아니지. 인간의 효과를 갖다가 알아내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정답 그대로 1번 고르면 되겠죠.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자, 고등학교 3학년은 반드시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구조를. 그래서 하나만 보면 예시를 2개를 들었으면 틀림없이 이유가 있어. 예시를 2개를 갖다 이렇게 완전히 그냥 보여주듯이 2가지 예시를 갖다 들었으면 이유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작년도가 아니라 올해 9월달 문제에서 지난주에 내가 설명했던 그 문제를 틀리셨다라고 한다면 또 틀립니다. 또 나오면. 그래서 반드시 이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 난 네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 라고 한다면 다시 들어야 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들어야 된다. 고3은. 됐어요? 한 40%는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알아들었을 거라고 내가 믿고, 다음 거 32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마찬가지로 보기 5개를 갖다 읽어보시죠. 시작. 됐어요? 느꼈어? 느꼈어? 자, 나보세요. 나보세요. 지난주 거 추석에 할 일 없으면이 아니고 다 할 일이 있으실 텐데 그래도 좀 시간을 잘 짜내가지고 지난주 거 꼭 다시 들어보세요. 알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번 주에 나간 거랑 또 복습을 갖다가 한 15문제만 해보더라도 느껴야 돼. 반드시. 이 문제도 지금 마찬가지로 1번을 갖다가 읽는 순간은 느껴지는 게 없어. 근데 2, 3번까지를 갖다가 읽는 순간 이거 말장난하네. 완전히 말장난이었지. 그치? 뭐가 말장난이니까 억압하지 말라. 자유를 줘라. 다 같은 말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suppression, 억압을 갖다가 한다라는 건 이상적인 게 못 돼. 좋은 결과는 오로지 자유로부터 나올 수 있어. 의견을 자유롭게 낼 수 있어야지 얻을 수 있어. 다 같은 말인 겁니다. 그래서 1번과 3번과 5번은 절대로 고르면 안 되는 복이었던데 1번과 3번과 5번도 고른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1, 3, 5번 다시 읽어보세요. 이해되세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됐습니까? 1번, 3번, 5번에 싹 다 현가펜 치시고 같은 말 표시하세요. 이렇게 낸다니까. 바로 이게 지금 6월이에요. 작년 6월. 그러면은 남은 건 뭡니까? 라고 한다면 2번은 지금 뭐라고 써놨어요? 2번은 Political disagreement is not the normal state of things. 정치적인 차이는, 자, 내가 질문해볼게. 답변해봐. 머릿속에서. 정치적 차이랑 같은 말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 표현할 수 있는 자유. 동의되세요? 이해됐죠? 그렇죠? 정치적으로 다를 수 있다라는 거는 내가 저 사람이 다르다는 걸 인정한다라는 거지. 그치? 근데 그거는 뭐래? 2번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래. 이랬지, 그치? 얘만 하니까 반대 얘기입니다. 4번을 보니까 뭐라고 써놨냐? 자유는 오로지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2번 옆에다가 적으세요. 뭐라고 적어야 돼? 정치적 차이 잘못된 거예요. 정치적 차이 마이너스. 4번은 누구에 대한 얘기야? 인내. 이 문제는 32번 문제 같은 경우는 두 가지에서 의미가 큰데 첫 번째, 보기를 갖다가 구성하는 이 방식에서 크고 둘째가 빈칸이에요. 수능에도 반드시 이 식으로 나옵니다. 한번 꼬아가지고. 그렇죠? 느꼈어요? 빈칸이 지금 꼬아져 있다라는 거. 팔기지 마세요. 졸리니까. 빈칸에 어디에서 지금 꼬아져 있었던 거야? 현가펜 밑줄 쳐보세요. A defense is required against. 현가펜 보였죠? against. 느꼈어야 돼. 뭐를 갖다가 느꼈어야 돼? 빈칸이라는 주장에 반박하는 방어가 필요하다.
이해되셨어요? 빈칸이라고 하는 주장에 against를 갖다 하는 defense가 필요하다. 바꿔 얘기한다면 빈칸은 글쓴이의 주장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뭐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글쓴이의 주장에 반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자유가 중요해 라고 한다면 어떤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반론을 펼쳐야 되겠어요? 자유는 필요 없어 라는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펼쳐야 되겠지. 그 얘기인 겁니다. 이 식 한 번씩 꼭 나오거든요. 이번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나올 때마다 바보들이 몰라. 다 틀려와요. 또 문제를 갖다가. 그래서 느껴야 돼. 아, 이 지금 보기 문장은 뭐다? 반대 얘기를 찾아야 된다. 이걸 느껴야 돼.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라 그랬어요? 보기 자체에다가 내가 뭘 붙여서 풀라 그랬어? 그냥 낫을 붙여서 풀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러면 135는 실제로는 무슨 얘기야? 자유 필요 없어. 이 얘기인 것이고 2번만 자유가 필요해. 이 얘기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정답이 40% 됩니다. 내 말 잘 들어두셔야 돼요. 그러면은 요것만 파악을 갖다가 하시더라도 위에 집은 조금만 읽어보면 그대로 정답 나옵니다. 뭐라고 정답이 나오냐면은 세 번째 줄에 현관펜 밑줄을 갖다가 쳐보세요. 두 번째 줄에 현관펜 쳐보세요. In other words, there is no end to politics. 이거 뭐야? 오마주야. 선생님, 오마주가 뭡니까? 과거를 똑같이 되풀이한 거예요. 질문. 자, 기출문제 풀어보신 분들 느껴지시죠? 그렇죠? 수능 문제였어요. 바로 전년도 수능 문제 뭐였습니까? 빈칸의 정답이 There is no blank. 빈칸에 들어갈 뭐였어? and였어. 안 풀어보셨어요? 수능? There's no and 블라블라블라. 무슨 뭐였지? exemplified by 뭐 어쩌고저쩌고 쓰면서 나오는 거 장난감 얘기 나오고 그 정답이 end였어요. end. 모르잖아. 그러니까 지금 표정을 보니까 고3인데도 쟤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런 표정이니까 그러니까 못 본다니까 수능을. 이 지금 말이 오마주예요. 오마주. 바로 직전에 봤었던 수능에 대한. 그럼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이냐? 해석을 해볼게요. 즉 다시 말해서 끝이 없다. 정치엔. 이 무슨 말이에요? 정치는 무한하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같은 게 있을 수가 없고 다 다른 거. 그게 바로 정치야. 다양하다라는 거. 개인적이다라는 거. 그게 바로 정치라는 거죠. 바로 작년도 수능. 이 해가 아니라 그 작년도 수능에 대한 빈칸 정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 문장만 읽더라도 글쓴이의 주장이 뭐라는 거야? 그러면 글쓴이는 뭐다? 다양한 의견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구나. 정답 그대로 2번인 거죠. 얼마나 쉽습니까? 수능을 한 번이라도 풀어봤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 맞췄어야 되는, 그대로 맞췄어야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자, 그래서 두 문제, 빈칸 문제가 잘 푸셨고 다음 넘겨서. 자, 33번이야. 마찬가지야. 자, 5개 보기 읽으시고, 자, 우리가 이쯤 되면 분석할 수 있어야 돼. 잘 읽어보시고, 보기 5개만 분석해보세요. 시작. 기억났죠? 왜 이 문제가 오늘 풀었을 때 머릿속에 남아있겠어요? 지난주에 풀었으니까. 바로 지난주에 풀었어요. 여러분 소름 돋게도. 어디서 봤더라? 이러고 있었으면 안 돼. 바로 지난 시간에 봤어. 근데 이제 좀 새로운 게 보이겠죠? 왜? 지난주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1번, 3번, 5번의 공통점이 뭐였어요? 1번에 accurate image, 3번에 as it is, 5번에 faithfully. 32번 보세요. 32번 보니까 바로 전 문제 뭐였어? 1, 3, 5 같은 문제. 교수님 너무 쉽게 문제 낸 거예요. 해도 너무한 거예요. 문제가 6월 모평인데도 애들 너무 무시한 거죠. 그렇죠? 근데 무시할 만하죠. 그래도 정답률이 40%대니까 무시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 43%니까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 편하게 문제 내는 거죠. 보기 막 복잡하게 안 생각하는. 그냥 똑같이 계속 내도 계속 똑같이 틀리는데 복잡하게 생각해 뭐 있어요? 이거 너무 하잖아요. 32번에도 135가 같은 말이었는데 바로 다음 문제도 135가 같은 문제인데 더 너무한 게 뭐예요? 정답률이 더 떨어졌다는 거예요. 뭘 지금 이게 증명을 하는 거겠습니까? 애들이 지금 수능 문제를 푸는 게 아닌 거예요. 애들이. 수능점 마인드가 아예 없어요. 그냥 단어 뜻 이렇게만 자꾸 접근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못 푸는 겁니다. 그래서
accurate image, 정확한 이미지를 갖다가 묘사한다. 있는 그대로 기억나시죠? as it is. 반드시 내가 복습하라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나갔던 거. 잃어버렸다. 빨리 반성하고 다시 들어야 돼. 5번, faithfully, 충실하게. 이건 같은 말이다. 바로 지난주에 했던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오늘 봤었을 때는 이거 해도 너무한 문제였구나. 더 너무했던 건 지금 재수하고 있는 놈들인 거지.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재수하는 거 다 봐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랑 같이 시험 볼 재수하는 학생들은 뭐 문제가 있는 애들인 거예요, 지금. 퍼센트로 봤었을 때.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시고 마지막 문제입니다. 34번. 자, 마찬가지로 보기 5개를 갖다 읽어보고 잘 분석을 갖다 해보세요. 자, 나보세요. 지난주에 거를 내가 왜 자꾸 강조를 갖다가 하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말이 expression이라는 표현도 내가 정리를 했었고 representation이라는 말도 정리를 갖다 한 그 지문까지 내가 소개를 했었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리고 위에 지문 바로 다음 문제가 지금 34번이야. 내 개인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34번 같은 문제가 지금 해마다 출제가 되거든요. 작년에도 출제가 됐고 그 작년에도 출제가 됐고 올해도 나옵니다. 반드시 철학 지문은 2문제 이상 나와. 무조건 나와.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가 읽으면서 물고기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하면은 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이 말 이해되죠? 왜? 지난주에 내가 뭐라고 했어요? 하도 한 말이 많으니까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지난주에 했던 말 중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어요? 요리척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면 이거 문제 있는 사람이다. 범죄자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문제 있는 사람이다. 그 2문제 내가 비교했었잖아요. 그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얘도 지금 물고기 얘기가 아니야. 물고기 얘기가. 범죄자 얘기 나오고 물고기 얘기 나오고 막 요리책 나와가지고 뭐 먹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문제도 읽으면서 뭘 느꼈어야 되면 물고기 과연 정말로 출제자가 우리한테 물고기의 습성을 갖다 파악하길 바랄까? 그런 사람 없애고 이상한 사람이죠. 올해는 막 개미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개미 얘기가 나오면서 뭐 에드워드 오 윌슨 같은 사람 얘기 나올 수 있거든요. 본성에 대한 얘기 많이 한 사람이니까 개미가 딱 나왔어. 또 보세요. 또 재수없게 나온다. 3년 전에도 이렇게 얘기했다. 스피노자 나왔단 말이에요. 몰라요. 사람 일이라는 게. 그래서 잘 드러나야 돼. 이 문제도 딱 읽으면서 뭘 느꼈어요? 물고기가 막 과거로 막 돌아간대. 물고기 막 뭐 고향으로 돌아간대. 그러면 막 되돌아간다는 얘기구나. 연어에 대한 얘기인가? 뭐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이 문제도 읽으면서 지금 이 5개의 말을 선택한 게 상당히 의도가 있다는 걸 느꼈어야 돼요. 그럼 내가 질문해 볼게요. 잘 보세요. 잘 봐봐. 1번을 보니까 뭐라고 써놨냐면은 물고기가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잘 봐봐. 물고기가 내면의 바다를 유지한다. 주변 신선한 물에도 불구하고를 읽으면서 뭐를 느꼈어야 되는 거냐면 신선한 물, 내면의 바다 아직은 몰라. 이게 지금 연어 얘기인지 진짜로 고등어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1번까지만 봐서는 몰라. 그러면 2번과 3번을 갖다가 봤더니 2번에 이렇게 나와. 철 균형을 유지했대. 그쵸? 3번입니다. 3번 잘 봐봐. 바다로 돌아간다. 천적을 피하기 위해. 자, 느꼈어야 돼. 내가 만약에 32번 같이 철학적으로 이 문제를 갖다가 보세요라고 여러분한테 요구한다면 철학적이지 않은 보기가 2, 3번이야.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2, 3번은 정말 글자 그대로 철이에요. 철의 균형을 맞춘다는 얘기고 3번은 천적을 피한다는 얘기야. 그냥
그쵸? 근데 4번을 갖다다 있는 수가 1번에 딱 비교가 돼야 돼. 이게 이 문제 포인트였어. 그래서 두 개를 연관편지어요. 1번, 4번, 5번 세 개를 연관편지. 이게 분석이 됐어야 돼. 다시 내가 얘기하지만 교수님들 바보가 아닙니다. 에? 문과 교수님은 일단 무조건 다 철학적인 상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가. 그럼 보세요. 1번은 뭐라고 했냐면 내면의 바다를 갖다가 유지를 한대. 뭐에 상관없이 in spite of 뭐에 상관없이 주변에 surrounding까지 써줬죠. 주변에 신선한 물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써놨어. 근데 4번을 보니까 이렇게 써놨어. 4번 뭐래요? 환경을 rebuild한다. 5번을 딱 보니까 뭐라고 써놨냐면은 피지올로지를 바꾼다, 배웠다, 배웠어. 뭐 자꾸 다 배웠냐라고 하냐. 유튜브 가서 보세요. 진짜 배웠어요. 3주 전 거 보세요. 진짜 배웠어요. 뭐를 갖다가 맨날 틀림없이 얘기했어. 생리학에 대한 얘기 분명히 얘기했어. 질문. 생리학이 뭐예요? 뭐와 관련된 겁니까? 심장이 뛰고 땀이 나고 이런 것들이 생리적 현상이야. 그러면은 생리적이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의지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땀 나야지? 이게 아니에요. 심장은 빨라져라?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심장이 뛴다든지 땀이 난다든지 이건 어떤 거예요? 본능적인 거야. 그래서 5번에 나와 있는 이 생리학이라는 말은 뭐랑 같은 말이냐? 인어와 같은 뜻이야. 인어. 즉 본성적인 것이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럼 내가 질문해 볼까요? 1번과 5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야? 완전히 그냥 반대 얘기예요. 1번과 5번은 1번은 뭐 한다라는 거예요? 내면의 바다를 유지한대. 물고기가 인간 안에 그 어떤 타고난 본성을 갖다가 유지한다는 얘기가 1번이라고 한다면 5번은 뭐라는 거예요? 그 본성을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1번, 5번은 완전 맞는 겁니다. 그럼 못 알아먹을까 봐 뭐라고 더 써주냐면은 환경과는 상관없다라고 써놨잖아요. 그 신선한 물이든 악취가 나는 물이건 그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변의 물에는 상관없이 본능을 유지한다가 1번이고 5번은 뭐란 얘기입니까? 5번은 본능 자체를 그냥 바꿔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2번과 3번은 정말 내용상 문제인 것이고 네? 내가 항상 예를 들었던 토끼랑 거북이가 있었습니다. 토끼는 당근을 좋아해요. 당근 정답 이런 문제인 거예요. 2, 3번은. 근데 1, 4, 5는 뭐다? 아, 이거는 지금 본능과 환경에 대한 얘기다. 그거를 느꼈어야 돼. 아시겠어요? 그러면 빈칸을 갖다가 한번 읽어보시고 빈칸 아랫부분을 읽으면서 요 얘기가 요 얘기였네. 진짜로 물고기가 무슨 과거 회귀하는 얘기가 아니라 왜 자꾸 과거 회귀를 고향으로 회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얘기였네를 느꼈어야 돼. 읽어보세요. 빈칸 아랫부분. 제발 느껴야 됩니다. 잘 읽어보세요. 이거 아주 어려운 지문입니다. 됐어요? 자, 질문. 빈칸을 읽었고 빈칸 아래를 읽었는데 빈칸 아래 예시를 읽고서 정답을 구했다? 그럼 당신은 천재야. 박수 쳐줄 수 진짜 천재. 근데 이 문제는 빈칸 아래에 있는 예시를 갖다가 읽고 정답을 구하는 걸 요구하지 않아요. 교수님이. 근데 그 유형이
올해 풀었던 6월과 9월과 똑 닮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뭐냐? 빈칸을 갖다가 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빈칸이 이렇게 시작해. As improbable as this. 현관표죠, this. 자, this가 뭐예요? 몰라. 그럼 일단 뭐 했어야 되는 거야? this 전에 일자 9월 모평할 때 내가 얘기했었죠, 그렇죠?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전문장을 보자는 거예요. 전문장을 봤더니 이런 얘기가 나와. 잘 보세요, 잘 봐봐. It appears that most freshwater life did not originate in freshwater. 어떤 거 같냐면 신선한 물에서 자라나는 생물들 같은 경우는 신선한 물에서 만들어진 게 아닌 것 같대요. But 그러나 신선한 물에서 자라는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두 번째로, 그러니까 타고난 것이 아니라 환경적으로 적응을 갖다가 한 것이고 오션에서부터 랜드로 그리고 다시 프레쉬워터로 옮겨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 요 문장을 갖다가 딱 읽고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정보는 이거예요. 첫째, 프레쉬워터에 사는 물고기는 프레쉬워터 출신이 아니다. 이랬죠, 그죠? 프레쉬워터에 사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프레쉬워터에 적응을 갖다가 한 것이고 얘네들은 실제로는 어디 출신이다? 오션 출신이다라는 거 알겠죠? 왜? 오션에서 시작해서 랜드로 갔다가 랜드에서 프레쉬워터로 갔다라는 거니까. 됐죠? 그게 디스야.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와. 잘 들어봐. 하나도 놓치면 안 돼. 이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말이 안 나와. 이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기억나죠? 어떤 말이 기억나? 겉보기에. 그거 얘기 기억나시죠? 굳이 이 말까지 안 써도 됐었던 거예요. 그냥 seemingly라고 써도 충분히 의미 전달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한테는 알겠죠? 이것이 겉보기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뒤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Bodily fluids of aquatic animals show strong similarity to ocean. 아쿠아틱에 사는 동물들 같은 경우는 바다에 있건 신선한 물에 있건 육지에 있건 뭐를 갖다가 보인다? 유사성을 갖다가 보인다. 그리고 형 앞에서 한번 주세요. and. 그럼 질문해 볼게요. 내가 지금 찾아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정보가 뭐야? 도대체가 얘네들의 본성이 바뀌냐 안 바뀌냐 이거죠. 본성이 안 바뀐다? 정답 1번이에요. 본성이 바뀌어? 5번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as improbable as this may seem 할 때 this는 뭐였냐면은 유사성이 있다는 얘기였어.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신선한 물에 사는 친구들은 실제로 어디 출신이다? 오션 출신이라는 게 첫 문장의 얘기였어.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을 갖다가 봤더니 못 알아들었으니까 당연히 뭐라고 보충 설명을 해주셨냐면 뭐를 갖다가 보인다? similarity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and야. 그럼 and 뒤에는 차이점을 보인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지. and 뒤에도 당연히 뭐를 갖다가 보여야 되는 거야? 오션 출신 애들과 similarity를 보인다? 이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1번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물고기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면의 바다를 갖다가 유지한다? 뭐에 상관없이 신선한 물이라는 주변의 상황에 상관없이.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환경은 바뀐다라고 할지라도 내 출신이 바다 출신이라는 건 바뀌지 않는다는 소리인 거지. 그 답이 1번인 거야. 얘도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지만 물고기가 아닌 거예요. 요리책 얘기를 하고 있다라 그래서 요리 얘기가 아니고 범죄자 얘기를 하고 있다라 해서 범죄 얘기가 아닌 것처럼 2017, 2018, 2019, 6, 9에 3번 연속으로 출제가 됐으면 수능에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일단 6월 모평 작년 거 앞부분을 내가 설명해 드렸는데 아마 한 문제 정도는 기억이 나셨을 거야. 33번. 바로 지난주에 풀었으니까. 근데 나머지 문제는 아마 기억이 안 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잘 복습을 갖다가 하시고 다시 내가 말씀드리는데 시간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웬만하면 지난주 거 다시 보세요. 완벽하게 복습을 안 하셨다라고 한다면 지난주 거 다시 보시면서 느끼는 바가 있어야 돼.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까지 우리가 10시 반에 하고 그래서 요 6월 모평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다시 정상 쪽으로 만날 겁니다. 알겠죠? 네, 오늘 수고하셨어요. 안녕.